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G7 참가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멕시코, 영국, 일본, 캐나다, 인도, 프랑스 등 참가국들을 두루 만나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컴백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과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 입장부터 남아공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데, 이어 영국 총리, 우크라이나, 브라질 룰라와 인사합니다. 첫 국제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인데, 반면 윤석열의 첫 순방이었던 나토의 참석은 그야말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외교 참사 중에서도 레전드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정상들과의 사진 촬영에서 그야말로 국제왕따 장면이 지속됐지요. 누구 하나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지만 윤석열 스스로가 다가갈 시도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이 다가오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노루각수이자 바이든 꼬봉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외교의 몰락이자 글로벌 호구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정해진 G7 일정이 모두 끝나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정상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둘째로 한국의 정상외교는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취임 열흘여 만에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과 만나서 친분을 쌓고 정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난 6개월여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또 유머를 활용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예컨대 브라질 정상과는 유사한 유년기, 성장기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를 이끌어가시고, 또 인도 정상과도 어려운 처지에서 정치를 이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고, 남아공과는 민주화 역정에 대한 공감대를 소재로 얘기를 시작했고요. 멕시코 정상과는 서민 공감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결국 이재명의 서사가 곧 진정성이자 끌림이 아니겠습니까? 영웅의 서사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다 똑같겠지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G7에 초청되었을 때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그 유명한 사진처럼 이번 G7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현됐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드디어 진짜 대한민국의 외교가 돌아왔습니다. 이재명의 K-이니셔티브와 함께 말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캐나다 캘거리 교민 간담회에 참석하는데 교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습니다. 차에서 내려 90도 폴더 인사를 한 김혜경 여사는 바로 교민을 껴안았지요. 자, 지난 윤석열과 김건희도 캐나다 교민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연일지 모르나 교민 회장의 발언이 이슈였지요. 한인 동포 2세의 유지에, 2세들의 유지에, 정체성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잡는 박선원의 포효가 있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야 주진우의 반응이 나왔는데,
요약하면 아들 재산은 조부 증여이고 증여세 완납했다. 나머지 재산도 이상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면 법적 조치다. 민주당이 내 공격에 나선 것을 보니 핵심을 찌른 것 같다. 열심히 더 파야지 라고 밝혔는데 결국 박선원의 미러링으로 주진우 본인 스스로 근거 없이 의혹 제기라고 했으니 이는 본인만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고위회에서 한준호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인청특위위원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SNS에 김민석 후보자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게 적었더군요.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사항,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얼마나 청렴 결백한지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떠나 본인 의혹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역임한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 살겠습니까? 동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자들의 예금 보유액 200만 원에 37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갓 20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소리 나는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5년간 8억이 늘었다라면서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간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하는 것일까요? 남 헐뜯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돈 모으는 재주도 있으십니다. 주진우 의원 본인 상황에는 두 눈 질끈 감고 남의 흠결만 들춰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머무든 개가 겨무든 게 나무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빵 터지게도 주진우는 한준호 의원과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주진우 의원 제 말 어디가 허위인지 명확히 해주시고 고발 환영합니다. 이 기회에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로 7억 예금 확보한 주 의원 아들과 나머지라고 퉁친 문제없다는 재산 형성 과정도 수사를 통해 따져봅시다. 아울러 제 말의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무고로 고발될 것이니 각오 단단히 하고 덤비십시오. 끝까지 가봅시다. 라고 밝혔으니 주진우는 어쩌라고 이러는 걸까요? 자, 주진우에겐 조국 혁신당의 무고죄 고발도 있습니다. 주진우는 싸울 상대를 보고 덤벼하는 것인데 박선원이 국정원 넘버2였고 별명이 꾀주머니, 즉 전술가라는 걸 모르는 것일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